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해서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지 상장 기업 전체에 한번 적용을 해서 과연 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가 합당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나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경우에는 1900대에서 박스권 장세에 갇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유는 바로 대형주들이 힘을 못 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형주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주식들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해서 장기 하락 추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데드크로스가 무엇이냐? 데스크로스라고 말하는데 이 데드크로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동평균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동평균선은 줄여서 이평선이라고 하는데 특정 기간 동안 이 주가의 평균을 뜻합니다. 이평선 앞에는 기간이 붙습니다. 가령 5일 이평선. 5일 이평선이라고 한다면은 최근 5영업일간 주가의 평균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월 12일을 기준으로 해서 5일 이평선을 구해보면은 5월 6일, 5월 7일, 5월 8일 그리고 주말이 지나서 5월 11일, 5월 12일 바로 이 5영업일간 주가의 평균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종가를 평균한 값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거래량을 감안을 해서 거래량 가중평균 값을 쓰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은 단순히 종가를 평균한 값을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5일 이평선, 그리고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자, 이렇게 기간이 짧은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평선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60일 이평선, 그리고 120일, 200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중기나 장기 이평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데드크로스는 무엇이냐면은 이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하향 돌파한 그런 현상을 데드크로스라고 하고, 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은 장기간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술적 분석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자, 데드크로스의 반대도 있어요. 바로 골든크로스입니다. 골든크로스는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밑에 있다가 상승 돌파하는 그런 현상을 골든크로스라고 하고, 이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은 장기간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하향 돌파했다라고 밝혔는데, 자, 여기에서 쓴 단기 이평선 값은 50일 이평선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 값은 200일 이평선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과거에도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 주가가 상당 기간 부진했다. 이거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반대로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종목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기 상승 추세로 돌아갔는데, 과거에도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 해당 주식들이 많이 올랐다. 자, 이런 것들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몇 종목을 가지고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하락한다, 그리고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면 상승한다. 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리면 성급한 일반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해서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지 상장 기업 전체에 한번 적용을 해서 과연 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가 이러한 기술적 분석이 합당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테스트, 백테스팅 기간 같은 경우에는 2010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를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이 기간이 코스피 지수가 크게 변동 없이 박스권 장세를 기록을 했을 그 시기거든요. 만약에 이 기간 동안 코스피가 장기적으로 대세 상승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골든크로스가 잘 맞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대세 하락기였다라고 한다면 데드크로스가 잘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권 기간을 테스트 기간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 한 10년 동안 상장 기업 전체에 이 골든크로스 그리고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한 그 횟수를 구하고, 그 발생한 시점부터 3개월 후에 주가 변동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이후에 3개월 후 주가 변동들은 어땠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일단 먼저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고 나서 3개월 후에 상승했던 종목 비율은 44.5%입니다. 즉 오히려 하락했던 종목이 많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평균 산승률, 평균 변동률은 어땠냐면 2.3%예요.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하락한 종목이 더 많지만은 하락한 종목의 하락률보다는 상승한 종목의 상승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2.3%라는 그런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드크로스. 자,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나서 3개월 후에는 하락한 종목의 비율이 52.7%. 이걸 보면은 자,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나서 정말 하락한 종목의 비율이 높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평균 변동률을 구해보면은 2.3% 플러스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즉 하락한 종목이 더 많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락률보다는 상승한 종목들의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2.3%라는 그런 수익률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만 본다면은 일단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가 잘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좀 변수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3개월 후가 과연 장기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6개월 후, 자 6개월 후까지 봤을 때는 정말 이 하향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성과가 안 좋아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6개월 후의 주가 변동률입니다.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나서 6개월 후에 주가는 과연 어떻게 됐느냐. 자, 골든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 비율, 상승한 종목의 비율이 오히려 이 3개월 때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42.1%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평균 상승률은 오히려 더 올라갔죠. 3%. 자, 데드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 비율이 51%. 이건 오히려 낮아졌네요. 그죠? 근데 평균 상승률이, 평균 변동률이 5.9%예요. 오히려 이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고 나서 6개월 후보다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나서 6개월 후에 평균 상승률이 더 높아졌다. 자, 그렇다면은 장기로 늘리지 말고 이번에는 오히려 기간을 한번 축소해 보겠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고 나서 1개월 후,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나서 1개월 후에는 과연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고 나서 상승 종목 비율이 약 한 46% 정도 발생을 했고요. 자, 평균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0.8%입니다. 상승률이 많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나서 1개월 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반이네요. 이번에는 하락 종목 비율이 50.9%, 그리고 평균 상승률은 1.1%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하고 나서 3개월 후의 주가 변동, 그리고 6개월 후의 주가 변동, 그리고 1개월 후의 주가 변동을 알아봤거든요. 자, 이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고 나서 1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후.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상승 비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자, 떨어지는데 평균 상승률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나서 1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후 같은 경우에는 하락 비율 같은 경우에는 높아진 듯 하더니 반반 정도로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재미있는 건 이거죠. 마찬가지로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평균 상승률은 더 높아지는데, 중요한 것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나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상승률은 더 높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을 이 투자 관점에서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은 데드크로스 자체가 뭔가 시장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고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하향 돌파를 하고, 자, 그런데 이 시기에 오히려 꾸준히 사모으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싸게 주식을 투자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길게 가져갔을 때는 오히려 상승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그리고 기간별 변동률 평균을 감안을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장기 투자했을 때는 종목을 잘 고른다라고 한다면은 수익이 더 커진다. 자,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제기된 의혹, 삼성전자나 현대차, 자, 이런 기업들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하향 돌파를 했다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뭔가 주가가 안 좋을 것이냐? 자, 이 부분은 사실상 물음표다. 오히려 이럴 때 사모으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관점에서는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단순히 이 이평선으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걸 가지고 주가 전망을 판단한 것 자체가 사실 넌센스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후행지표입니다. 주가가 막 내려가니까 단기 이평선이 점점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주가가 왜 내려갈까요? 당연히 시장 상황이 안 좋고, 그 다음에 펀더멘탈적으로 뭔가 부정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죠. 특히나 이번에 이 전염병 이슈가 적나라한 예시를 보여줬어요. 이게 코스피 지수의 그래프고요. 이 초록색 선이 200일 선입니다. 장기 이평선이죠.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이 뭐냐면은 바로 단기 이평선 50일 선입니다. 자, 바로 이 시점에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죠. 자, 근데 주가는 얼마냐면 이때 1400, 1500 코스피 지수가 가장 저점을 기록했을 그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다, 장기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됐다라고 해서 이때 만약에 팔아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어떻게 됐죠?
바로 이렇게 V자로 반등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팔았다면은 사실상 완전히 그냥 배가 아픈 그런 국면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더 하죠. 코스닥 지수의 그래프를 보면은 엄청나게 빠졌죠. 그리고 데드크로스는 언제 발생을 했냐면 바로 이 시점. 자, 이 시점에 코스닥 지수의 수준은 얼마였냐? 바로 500선을 하향 돌파했던 그런 시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만약에 팔았어요. 자, 판다라고 한다면은 이 반등 구간에 엄청나게 나왔던 V자 회복에 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었겠죠. 자,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을 대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일단 참고만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 기술적 분석에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가 왜 일어났는지 이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사실 좀 부진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수출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어제 나온 기사인데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한 40% 이상 감소를 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 18% 정도 감소를 했고 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감소를 했다. 지금 아직까지 이 전염병 이슈로 인해서 경제 재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 부분이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반등을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이 해당 기업이 결과적으로 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모으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